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불평등 문제, 자연자원 관리 문제, 이 세 가지를 지구적 위기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추가한다고 하면 지구적 위기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불평등 문제, 그리고 자연자원 관리 문제, 이 세 가지를 지구적 위기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추가한다고 하면 뭐 금융권, 금융 문제,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 대체로 좀 나누자고 하면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위기, 또 환경적 위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 지구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따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보고요. 불평등 문제는 뭐 기아, 빈곤, 그리고 인종 문제, 계층 간 또 계급 간 소득 문제, 이렇게 국가 간, 지역 간, 또 좀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간다고 하면 도시 간 이렇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연자원 관리 문제는 인천에서 얼마 전에 그 수돗물 사태가 있었죠. 이것처럼 수돗물 관리 문제, 하천 관리, 산림, 기타 뭐 에너지 관리 문제, 최근에는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자연자원 관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토의 효율적 운영, 자연자원의 효율적 운영,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큰 틀에서 보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세 가지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자본주의 역사, 성장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 이 위기가 단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 불평등 문제, 이 자연자원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발생해 왔었죠. 결국은 이 지구적 위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위기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유통, 소비라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인 것이죠. 결국 인간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생산해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문제인 거죠.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꾸준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환경단체 또는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발전이나 개발은 결국 그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역동성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측면을 보면 지속 가능성과 발전 또는 개념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중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 무엇에 투자해서 얼마나 생산하고 또 경쟁자와 경쟁해서 얻은 이익을 누구와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에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그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균형과 조화라는 개념은 선언적 의미를
불과하다. 그렇다고 균형과 조화라는 이 개념이 뭐 틀렸다거나 또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거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전에 경제와 사회 환경 간의 충돌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 없는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는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갈등 문제를 인간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 SDG에서 17개 목표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을 다 드러낸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비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균형과 조화는 이 비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동그라미 3개를 항상 그립니다. 경제, 환경, 사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공통분모를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 세계, 국가, 지역. 이런 3개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 그러려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겠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 국가와 세계, 지역만 필요한가? 또 다른 공통분모 있죠.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역할. 그것을 흔히들 이제 다중 스케일에서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중 스케일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공통점을 찾아갈 것인가.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죠.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 문제. 이 3개의 문제를 경제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또 세계, 국가, 지역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정부, 기업,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 속에서 찾아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조화와 균형이라는 이 개념을 선언적 의미에서 좀 더 실천적인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 이데올로기로부터의 극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